이것 좀 보세요. 약지를 구부리지 않고 새끼손가락을 구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가운데 손가락이나 새끼손가락을 움직일 때 약지도 약간 구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안구 탈구는 극히 드물게 눈이 안구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기능에는 여러 가지 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처럼 일부 원주민 집단은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은 고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희귀한 능력은 오랜 진화를 거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 티베트인들의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고산지대에 살면서 적혈구 적응을 발달시켜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산소로도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자우족은 동남아시아에 사는 바다 유목민입니다. 이들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세포의 저장고 역할을 하는 초대형 비장을 진화시켜 왔어요. 덕분에 바자우족은 물속에서 5분에서 10분 동안 숨을 쉬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인구의 약 14%는 긴 손바닥끈이 없습니다. 사실 이 근육은 신체의 흔적기관이며 진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사라졌어요. 따라서 이 근육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근육이 없어도 팔을 움직이는데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약 5에서 37%의 사람들은 사랑니가 없습니다. 이 치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사랑니는 견과류, 뿌리, 고기와 같은 딱딱한 음식을 씹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딱딱한 사탕을 먹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건 제가 지어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이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사랑니는 이제 단순한 원시적 흔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계 방향으로 자라는 하나의 가마가 있어요. 하지만 100명 중 5명은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모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이는 더욱 특별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머리카락의 가마 방향과 왼손잡이 사이에 유전적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잡이 중 8%가 넘는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의 가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손잡이의 경우 이 수치는 45%까지 증가합니다. 남성의 뇌는 여성보다 더 빨리 노화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 문제와 집중력 부족에 대해 점점 더 자주 불평하기 시작해요. 동시에 여성은 기억력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지만 더 자주 우울함을 느낍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래요? 거짓말을 할 때는 코로 거짓말을 알아챌 수 있어요. 그라나다 대학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을 바로 피노키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일본인은 장에 특정 박테리아가 있어요. 이 박테리아는 해초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일본인은 수세기 동안 생해초를 먹어왔어요. 이 해초의 표면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몸에 들어가 활발하게 발달했죠. 오늘날 박테리아는 일본인이 날 음식을 소화하고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몸에는 침팬지만큼 많은 털이 있습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털의 수는 거의 비슷해요. 유일한 차이점은 사람의 채모는 대부분 쓸모없고 너무 가늘어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은 다른 종에 비해 유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은 벌레보다 적은 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토마토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복잡한 생물이죠. 최근 과학자들은 게놈에 포함된 유전자의 수가 생명체의 복잡성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죠. 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왼쪽 폐는 2개의 폐엽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른쪽 폐는 3부분으로 나뉩니다. 게다가 왼쪽 폐는 심장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습니다. 또한 폐에는 약 2,400km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사이의 거리의 절반 이상이에요. 또한 폐에는 풍선 모양의 작은 공기주머니인 폐포가 3억 개 이상 있습니다. 사람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미각 등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열을 감지하는 온도 감각도 있어요. 아니면 통증을 인지하는 감각도요. 아니면 신체 인식, 즉 자기 수용 감각은요? 이게 뭔지 알아보려면 눈을 감고 코를 만져보세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자기 수용 감각입니다. 이 목록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가 21개에서 53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면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쭈글쭈글한 손가락은 혈관이 좁아져서 생겨요. 물속에 오래 있으면 신경계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우리 몸은 그 부위에서 혈액을 멀리 보내요. 그리고 이러한 혈액 손실은 혈관을 더 얇게 만듭니다. 피부가 그 위로 접히기 시작하여 재미있는 주름이 생기죠.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손과 발이 젖었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의 눈에는 3가지 종류의 원추세포가 있어요. 이 원추세포는 청색, 적색, 녹색 스펙트럼의 색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줘요.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 100만 가지의 색조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색형 색각을 가진 사람은 눈에 4개의 원뿔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최대 1억 가지 색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력 이상은 극히 드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흔합니다. 흥미롭게도 사색형 색각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놀라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매 초마다 우리 몸은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계산을 해드릴게요. 즉, 약 15초 안에 미국 인구보다 더 많은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거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 몸 질량의 거의 2%만을 차지하지만 우리의 뇌는 혈액 공급과 산소의 20%를 차지합니다. 우리의 뇌는 또한 전구를 켤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났을 때요. 인간의 가장 큰 장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피부인데 손바닥과 발바닥이 제일 두껍습니다. 알아요. 저도 먼지 닦기 싫어해요. 하지만 TV 화면에 쌓인 먼지층에는 여러분도 부분적인 책임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매시간 약 60만 개의 피부 입자를 흘리고 집안 먼지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네, 우리 모두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고 있어요. 요즘 미적 표시로 여겨지지만 사람들이 입술산을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목구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입술산은 사실 우리 얼굴이 합쳐지는 곳이에요. 얼굴의 오른쪽과 왼쪽이 말이죠. 인간에게는 그렇게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의 코를 보면 콧구멍 바로 아래에 곧은 수직선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개도 같은 방식으로 얼굴이 합쳐졌어요. 여러분은 사실 현재보다 더 많은 뼈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태어날 때 우리는 약 300여 개의 뼈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부가 서로 융합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200여 개의 뼈를 갖게 돼요. 비록 치아는 엄밀히 말해 골격 시스템의 일부이지만 실제로 뼈가 아닙니다. 뼈와 비슷해 보이고 신체에서 가장 단단한 요소라는 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해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건 치아와 뼈 모두 칼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체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있습니다. 나머지 칼슘은 혈류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까요? 그건 뼈와 치아가 치유되는 방식과 관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뼈는 스스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지만 치아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있는 거죠. 지문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 혀의 무늬도 독특해요. 연구에 따르면 혀에 있는 약 10,000개의 미뢰는 우리 각자 개인에 따라 독특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맛이라고 믿는 것의 약 80%는 사실 냄새입니다. 우리가 감지하는 맛과 냄새의 조합을 우리가 맛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건 아마도 우리 후각이 미각보다 약 10,000배 더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틀 때 심장 박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들리세요? 네, 맞아요. 음악을 들을 때 심장 박동이 노래의 리듬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심장은 1분에 평균 75번 정도 뛰어요. 이건 한 해에 인간의 심장이 올림픽 크기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피를 펌프질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훨씬 더 흥미로운 건 만약 모든 혈관을 서로 끝에서 끝까지 연결한다면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플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인간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 이유가 우리의 턱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간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치아와 턱의 근육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턱의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죠. 눈의 투명한 부분은 각막이라고 불리며 빛이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몸에서 혈액 공급과 연결되지 않은 유일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주변 대기로부터 산소를 직접 공급받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 발견되는 지방을 모두 제거한다면 비누 7개를 만들기에 충분할 겁니다. 우리는 또한 일생 동안 2개의 수영장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침을 생산해요. 대단하죠? 우리가 일생 동안 실제로 얼마나 많이 먹을까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수학은 생략할게요. 평균 크기의 사람은 일생 동안 거의 33톤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고요? 코끼리 6마리 정도요. 장난 아니네요. 우리 각자는 언제나 몸속에 평균 약 1.8kg의 박테리아를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에게 갈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유익하고 소화와 면역 체계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를 정확하게 재고 싶다면 아침에 키를 측정하세요. 그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가 1cm 정도 크기 때문이에요. 절 믿으세요. 마법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척추 뼈들 사이에 부드러운 연골이 눌리고 압축돼서